안녕하세요. 국제무역사 1급 과정을 함께하게 된 김진욱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국제무역사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건지 공부 전략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우선 저희 목표를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갈게요. 당연히 합격이죠.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합격입니다. 국제무역사 1급 시험이 시험 범위도 좀 넓고요. 합격률도 높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합격이고, 공부를 하시다가 좀 힘이 든다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좀 지친다거나 하실 때에도 이게 과연 될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금물이고요. 나는 당연히 합격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합격을 했을 때의 내 모습을 매일매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내본다면 내가 매일 볼 수 있는 자리에 합격, 당연히 합격이라는 뭔가 문구가 적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떠한 이제 자격 과정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합격이 되겠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실무용 인재가 되는 게 정말 궁극적인 목표예요. 제가 이제 관제사로서 현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수출입 기업의 이제 담당자분들, 그리고 임원분들과 미팅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하고 질문도 많이 받고요. 기업 강의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요. 많은 이제 뭐 자문 요청도 받고요. 그런데 그 질문 내용들, 요청해 주시는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 국제무역사 1급 시험 범위,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국제무역사 1급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처음 무역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런 내용들 크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업무를 해나가다 보면 뭔가 궁금해지는 것들이 많아져요. 아는 것도 많아지고 해결해야 될 일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국제무역사 1급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어떠한 이제 지식을 익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정말 핵심 목표라고 할까요? 그 목표는 이제 당연히 합격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당연히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간접적으로 접하고 최대한 이해를 해서 나중에 내가 무역업계에서 뭔가 일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앞으로는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꼭 목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무역사 1급 시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져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교시는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그리고 2교시는 20분을 쉬었다가 11시 2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이렇게 총 1, 2교시 90분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90분이라는 시간 안에 80문제를 풀어내시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계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암기도 조금 필요한 게 국제무역사 1급 시험이긴 합니다. 그래서 암기량을 최대한 줄여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보면 답을 떠올리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사례를 준비를 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과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1교시와 2교시로 이제 시험이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교시마다 두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역 규범과 무역 결제가 첫 번째 교시고요. 그리고 2교시에는 무역 계약과 무역 영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교시당 두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 두 과목씩이 아니었어요. 무역 규범 안에는 대외무역법이 있고 관세법이 있고 환급특례법이 있고 FTA와 관련한 것이 있고 또 전자무역이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그 1교시의 두 번째 과목에는 무역 결제라고 해서 결제 방법론과 외국환 실무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교시 첫 번째 시간은 무역 계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역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이행을 해나가고 어떠한 경우에 종료가 되는지, 그리고 무역 계약을 이행한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무역계약 준거법들, 그리고 두 번째 과목으로는 무역 영어로 이제 비즈니스 영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출제가 되고요. 우리 국제무역계약법의 어떠한 원문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무역 규범, 무역 결제, 무역 계약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무역 영어 파트에서도 출제가 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교시 제1과목입니다. 바로 무역 규범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강행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총 한 과목당 40문제씩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평균적으로입니다. 평균적으로 대외무역법이 11문제, 관세법이 21문제, 그리고 환급과 이제 관세 환급과 FTA 파트에서 보통 한 평균 3.5문제씩이 나오고요. 무역 보험 파트, 우리가 무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한 이제 리스크는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우리 한국무역보험공사 같은 데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무역보험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규범 파트는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보니까 실무와 가장 밀접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반면에 법이다 보니 좀 암기를 해야 될 부분도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나중에 실무에선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행히도 자주 출제가 되는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혹시나 국제무역사 1급 과정을 좀 예전부터 준비를 해오셨던 분들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법이다 보니까 자꾸 개정이 돼요.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조항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올해 지금 2020년도인데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국제무역사 1급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던 가산금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올해 대폭적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예전에 있던 규정으로 공부를 하신다라면 한두 문제 정도가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정 전 사항으로 공부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5개년도의 기출 유형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출제 빈도에 맞게끔 교재 구성이 이미 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교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무역계약 파트예요. 무역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고, 무역계약이 성립이 되면 물건을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은 어떠한 것들을 이제 이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역계약은 아름답게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고받고 싸우다가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들, 만약에 치고받고 싸우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역계약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어떠한 거래다 보니까 이들을 좀 규율할 수 있는 이랄까요? 기준이 될 수 있는 국제무역계약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물건을 사고 팔았으면 운송을 해야겠죠. 그것과 관련된 운송과 보험에 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의 일반적인 성립에서부터 이행 종료에 이르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20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CISG라고 하는 국제무역계약법이 있어요. 아직은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평균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역시 함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관습법 같은 거예요. 인코텀즈라고 부르는 거고요. 10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는 내용인데요.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평균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 운송과 운송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손상, 파손, 도난, 분실,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무역 보험, 운송과 보험 파트에서 각각 평균 6문제 정도씩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CISG와 인코텀즈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단독으로
정말 CISG의 내용만, 인코텀지의 내용만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되는 비중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다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역계약의 성립 종료 부분에 나오는 문제들의 CISG나 인코텀지가 굉장히 많이 결합이 되고요. 또 이 친구들이 무역 영어 파트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심지어 다른 과목에서도 같이 등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되, 이런 이제 CISG라던가 인코텀지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암기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최대한의 이해를 통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과목이 무역 결제 파트인데요. 이 결제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실무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수험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역 결제 파트를 공부를 할 때엔 최대한 우리가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최대한 말씀은 드릴 거긴 하고요. 그 무역 결제 파트를 두 가지로 좀 더 한 번 더 나누어 보면, 첫 번째가 이 부분에 있는 무역 결제 방법론이 됩니다. 내가 물건을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팔았는데, 혹은 외국에서 사왔는데 돈을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돈을 주고받는데 내가 직접 송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은행을 끼워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은행을 끼워서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수단 중에 하나, 환어음이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특히나 이 신용장이라고 부르는, 은행이 개입을 해서 무역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장이라고 하는 파트는 국제 규칙이 있어요. 바로 여기 UCP와 ISBP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수업 목적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을, 특히나 이 UCP 같은 경우는 협약 전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 송금과 추심이라는 결제 방법에서 평균 2.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환어음에서 1문제, 그리고 신용장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16문제, 그리고 UCP와 ISBP에서 각각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신용장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보기의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빈출이 되기 때문에 단독 출제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함께 결합되어서 출제가 되고, 특히 무역 영어 파트에서 이 두 부분은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역 결제에서 좀 두 번째 파트라고 할까요? 두 번째 내용인데요. 바로 외국환 실무예요. 내가 외국에 물건을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첨부를 받을 이제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환율로 생각해서 1000불이면은 내가 한 1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나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난 이미 1200만 원이 내 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1200만 원으로 직원들 급여 주고 우리 뭐 사고 원재료 사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내 손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환 리스크라고 해요. 이런 환위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외국환 실무에서 출제가 되는,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져서 간혹 어떤 분들은 버리고 가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행히도 나오는 출제되는 이제 문제 유형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유형들 중심으로 우리는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절대 왜곡한 실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잘 끝까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목입니다. 무역 영어예요. 아무래도 나에게 가장 익숙한 한국어가 아니라 외국의 언어 영어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무역 영어 파트에서는요, 새로운 내용을 공부를 하지는 않아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무역 규범, 그리고 무역 계약, 무역 결제, 이 부분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영어로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보시면 무역 결제, 무역 운송, 무역 계약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통관 FT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외에도 앞에서 얘기했던 CISG, 인코텀즈, UCP, ISBP 뭐 이런 내용들, 국제무역계약법에 대한 것들이 원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빈출되는 조항들은 우리가 좀 철저하게 먼저 한국어로 우리의 언어로서 이해를 해놓고, 제가 교재에 뒤에 한글 원문을 같이 실어놨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자주 출제되는 조항들은 좀 여러 번 읽어보고 내 손으로 직접 써보기도 하는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영어 부분만 조금 더 볼게요. 무역 서신, 이메일, 비즈니스 레터 같은 것들, 무역 서신의 어떠한 순서를 뭐 A, B, C, D 단락을 나눠 놓고 순서를 좀 알맞게 배열하라던가, 아니면 이제 괄호를 빈칸을 넣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어떠한 어휘라던가 전치사를 찾는 문제, 그리고 비즈니스 매너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무역 영어 부분은 문제를 가장 많이 좀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그 문제도 기출 문제에 가장 근접한, 유사한, 그리고 또 기출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올 100을 맞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올 100을 우리가 목표로 하기보다는 과목당 이제 40문제, 그래서 한 교시당 80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게 되는데, 목표는 한 과목당 30문제로 우리가 이제 맞춰 나가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올백을 맞으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간혹 너무 지역적인 부분들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기출 경향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콤팩트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기출 정말 나올 수 있는 문제들만 풀어나가는 공부 방법으로 하면서 75점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고요. 합격 커트라인은 평균 60점입니다. 평균 60점이고 과목당 전체 과목에서 40점 미만의 과락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평균 75점 이상으로 공부를 하되 합격 커트라인은 평균 60점이다. 우리가 네 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 중에 좀 편한 과목이 있고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는 과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도 이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반타작은 하겠다, 내가 문제를 풀면. 그 목표로 공부를 하시고, 목표는 평균 75점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공부 방법입니다. 간혹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몇 회독을 해야 되나요? 3회독을 해야 되나요? 5회독을 해야 되나요? 근데 너무 좀 두리뭉실하지 않나요? 저는 그게 3회독이면은 빨리빨리 거두면서 3회독, 꼼꼼하게 읽으면서 3회독? 그럼 문제는 언제 풀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학습 플래너를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뒀어요. 우선 당연히 강의를 먼저 들으시겠죠. 여기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강의를 듣는 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는데, 이해를 해나가시는데 어떠한 도구가 될 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팁들도 많이 드리고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 공부는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책을 펴놓고 내용을 스스로 학습을 하시는 게 진짜 공부라고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플래너에 따라 복습을 하시는데, 우리 플래너의 전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듣고 6번 보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따가 플래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듣고 6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상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플래너는 응시 2주 전까지 플래너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욕심이에요. 그러면 시험 보기 2주 전에 플래너에 따라서 학습을 마치면 나머지 2주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겠죠? 그 남은 2주 동안은 처음에 1일에서부터 8일차까지는 한 파트가 한 과목이거든요. 한 과목을 이틀 동안 공부를 합니다. 이미 앞에서요, 플래너를 통해서 6번 이상을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어떤 부분은 빨리빨리 넘겨도 되는지가 이미 숙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1일에서 8일차까지는 전체 한 과목을 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4일 동안은 하루에 한 과목씩을 보시는 겁니다. 하루에 한 과목씩을 보시게 되고, 나머지 이틀 동안은 이제 하루에 2과목씩을 보실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들이 좀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애로사항이었던 게 뭐냐면, 복습을 하는데 기본서도 봐야 되고 문제집도 봐야 되고 기출도 봐야 되고, 이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내용을 한 권의 책에 정리를 할 거예요.
기본서에다가 정리를 할 겁니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틀린 문제도 그렇고 오답 노트도 그렇고 책에 여백이 많고 글씨가 커요. 그래서 아마 한 권의 책에 정리를 하시는 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한 권의 책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책이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형광펜으로 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처음에 내가 나중에 모든 걸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면 진짜 시험 보기 직전에 쉬는 시간에 내가 어떤 걸 봐야 될지 그 순간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필로 최대한 필기를 하시고 한 번 더 복습을 하실 때 볼펜을 사용하시고 뭐 검정색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 중요도 순서로 그래서 정말 마지막엔 내가 기억하기가 정말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여긴 진짜 중요해 꼭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마지막에 좀 색깔 형광펜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교재를 좀 활용하시고 필기구도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플래너예요. 지금 우리 학습 플래너 메일 앞에 제일 앞에는 내가 시험을 치르게 될 응시일자와 그리고 플래너를 처음 시작하게 된 시작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이런 순서로 우리가 여러 번 교재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일단은 강의를 당연히 이제 들으시겠죠. 지금 2단계인데요.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책을 잠시 덮어놓고 내가 오늘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들었지라고 10분 정도 좀 떠올려보는 기억이 당연히 다 나지 않겠죠. 그래도 애써 떠올려보는 시간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떠올려보는 시간 그리고 정독을 합니다. 그날 배웠던 부분들을 우리 기본 교재가요. 한번 강의를 진행하는 그 양이 정말 많지 않아요. 글자도 아까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정독을 하시는데 정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씹어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는데 나 지금까지 뭐 읽었지? 내가 언제 여기까지 읽었지? 이렇게 되면은 그건 정독이 아닌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읽는 게 정독이고요. 그래서 떠올려보고 정독하고 그리고 각 강의가 끝나면 관련 문제들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교재에 실려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보는 문제풀이.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핵심 키워드만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핵심을 읽고 정독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번호를 적어 놨어요. 강의를 듣고 나면 여기 1번, 1번, 1번이 있죠. 1번, 1번, 1번이 있으면 첫날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날 이 강의를 들으시겠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두 번째 날은 똑같이 첫 번째 날처럼 떠올리기, 정독, 문제 풀기까지 하고 그 전날 공부했던 것, 앞서 공부했던 것 부분의 핵심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문제풀이, 기출유형 문제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기출유형 문제를 물론 예습을 해오시면 더 좋아요. 미리 문제를 풀어오시면 더 좋습니다. 예습을 하시고 나서 이건 선택이고요. 이제 틀린 보기를 바르게 고치고 오답 내용을 그리고 틀린 보기를 바르게 고친 것, 내가 실제 틀렸던 것 이런 내용들을 교재에 정리를 하실 거예요. 이것까지 끝나고 나면 첫 번째 강의 들으셨던 내용 정도 그리고 두 번째 강의 들으셨던 내용 핵심 읽기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제가 이렇게 나누어 놓긴 했지만 1번은 1일차, 2번은 2일차 그거는 아니고요. 본인의 남아있는 수험 기간과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하루에 1번부터 2번까지 할 수도 있고 3번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플래너에 따라서 우리 마지막까지 잘 이제 학습을 여러 번 다회독을 하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메시지를 제가 미리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인터넷에서 합격 여부 결과 조회를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 회차, 시험명, 수험번호, 이름 이렇게 나오고 각 과목이 나오고 총점과 평균이 나오면서 합격 여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국제무역사 시험을 치르고 났을 때 이런 합격 메시지를 받을 거다라고 머릿속으로 이제 계속 뭐라고 할까요? 이제
네, 그 합격했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 놓으실 수 있도록 미리 합격 메시지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국제무역사 1급 과정 지치 말고 뚜벅뚜벅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